이번 사연은요, 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꼰대님들. 투자에 일면식도 없이 저축만 하며 살아온 50대 후반,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오래된 중마고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일이 바빠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대화의 주 내용이 부동산이더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펀드 투자로 큰 돈을 잃는 모습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원금을 잃지 않는 저축이 저에게는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의 재테크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모임에서 친구들 집값이 몇 억씩 올랐고 사놓은 부동산들 역시 많이 올랐대요. 축하한다는 말 이외엔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성북구 등등 재개발 유망 지역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큰 돈을 번 친구들이 자식들에게 뭐를 주네 마네 증여세 이야기까지 들으니 어지럽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돈을 잃지 않고 잘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축만 한 저는 돈을 잃는 거라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지우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인생이 너무 잘못 살아온 게 되니까요. 차곡차곡 모은 통장에 돈을 보며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들처럼 좀 더 빨리 부동산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갖지 않아도 되고 우리 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더 많았을 텐데, 저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로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 낮에 부동산 보러 다니기도 힘듭니다. 뒤늦게 이것저것 인터넷과 유튜브로 알아보는데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선뜻 투자하려니 겁부터 납니다. 이제 저도 용기를 내서 부동산을 사고 싶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 5억, 저축한 돈 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도 구매하고 싶고, 재건축이 될 만한 서초, 동작, 분당권의 실거주형 아파트도 구매하고 싶습니다. 저축밖에 모르고 살던 저에게 용기와 해안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꼰대님들. 저도 네, 20대 초반에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모으는 게 음, 취미였어요. 그 다른 취미가 하나도 음, 없이 음, 정말 돈이 통장에 그 월급도 되게 쥐꼬리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한 70%를 저축하면서 매달 이렇게 음,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것 자체가 삶의 낙이었어요. 그때가 있었고. 음,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몇 년 만에 한 5천을 모았었거든요. 아, 참,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종잣돈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음, 이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예를 들면 투자라는 거라는 이 시야 자체가 넓어지지 않았을 때는 열심히 저축하는 방법이 인생의 가장 좋은 안전한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가치관이 허물어졌을 때 네, 오는 충격은 대단히 커요. 아, 그쵸. 네, 친구분들 봤을 때 그 애들한테 뭔가 물려주고 그렇죠.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서울이나 어떻게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준다라는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이 부모 입장은 자기네들은 아직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돈을 그대로만 갖고 있고 물려줄 게 마땅한 집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박탈감이라든지 상대적인 빈곤을 좀 느낄 것 같아요. 또 살아갈 날도 많고 또 노후 준비도 그쵸. 해야 돼요. 자녀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몇 년 지나면 또 뭐 결혼, 뭐 분가 이런 그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자녀분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음, 어느 시점 되니까 갑자기 드는 거예요. 게다가 모임에 나갔다가 이제 친구분들이 음, 자녀들한테 뭘 주네 마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벌써 막 마음이 되게 급해진 거예요. 맞아요. 급해지고 음. 조급해지니까 해놓은 거는 음.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려고 봤더니 또 막막해, 그냥. 그렇죠. 모르니까. 또 뭐 이렇게 주변에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보셨다고 음. 하니까 너무 겁이 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여기
그 사연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음, 인생을 잘못 사신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럼요. 인생을 착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재테크 교육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뒤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우리 뭐 권권대님도 상담을 많이 하시지만 5, 6년 전에 만나 뵙고 상담하셨던 분들도 본인들도 그때 자기 늦은 거 아니냐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앞으로 5년 뒤에 저희가 또 만나 뵐 분들도 그분들도 또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지금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 요 내용을 잘 들었고 뭐 우리 권권대님하고 또 거기에 또 잘 맞는 솔루션을 솔루션을 또 제공해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네네. 도전해 보시면 뭐 좋은 결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기 신도시 쪽에요. 네. 분당에 있는 이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사연자분이 네. 서초나 동작이나 네. 분당 이런 지역 새 지역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분당 쪽에 보면 일단 좀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지들 중에서 좀 가격대가 예. 이분이 8억 정도라고 한다면 네. 대출 없이 네네. 8억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한 24평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여기 오리역 쪽이에요. 여기 무지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분당선. 예, 분당선. 근데 무지개 마을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리모델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평 아파트가 현재 9억 5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저는 여기 주공 12단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연자한테. 여기는 지금 현재 가격이 같은 동일 평형대인데 7억 한 8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아직 8억이 채 안 되고 있어요. 8억이 채 안 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용적률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현재 용적률이 153%. 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당 내에서도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3종 일반 주거지금 최대 300%까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거의 2배 정도의 용적률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지개마을 4단지도 제가 24평대가 이제 9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분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리모델링 시범 사업에 있는 단지들, 예, 예. 뭐 한솔주공 5단지도 가격은 9억대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 2단지에 있는 아파트들도 9억대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무지개마을 12단지 같은 경우가 재건축에 돌입을 한다면 우리 대선 이후에 재건축들이 여러 가지 완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런 금액대도 역시도 이분이 바로 또 상승할 수도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대출 없이 거주하고 이런 재건축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요 단지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래도 현 시장에서는 네. 저는 리모델링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시장에서의 일반인 분들은 아직까지는 리모델링보다는 네.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 또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일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좀 희소해요. 네네. 대부분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간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네.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갖고 있다라면 그 아파트는 좀 더 특별하고 네. 또 그거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예. 할게요.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네. 저는 좀 조급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이제 뭔가를 이루려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셔라. 두 네. 번째로는 좀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렇죠. 일단은 지도에서 좀 보게 되면은요.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사연자분이 동작구하고 네. 서초구하고 분당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생활 바운다리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네. 번째가 일단은 현재 그 광명시 같은 경우가 네. 11구역, 12구역 같은 데가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몇 년 있으면은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시니까 네. 현재 무주택자이시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무주택자이고 가족 수가 4명 정도, 자녀분이 네. 2명이니까 무주택인 분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청약이라는 걸, 청약 통장이 있다면 네. 청약이라는 걸 노려봐도 된다. 왜냐하면은 몇 년 안에 지금 네.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3, 4년, 4, 5년 뒤에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물량들이
같은 시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좀 낮고 네. 당첨 확률이 되게 높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일단은 첫 번째로 청약을 한번 노려보셔라.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심리적으로 조금은 계속 불안한 감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는 거. 두 번째 방법으로는 네. 이렇게 바운다리가 있으니까요. 거주와 투자를 이렇게 분리하셔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돈이 5억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거주를 5억에다가 네. 조금의 대출을 이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한 8억 정도의 자금으로 거주를 해결해요. 네. 근데 이것도 투자성이 좀 있고 개발이 돼서 가격 상승이 될 만한 그런 투자를 하면서 거주를 하자. 그래서 8억 정도의 20평대 한 24평 정도 되는 예.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저는 이제 리모델링이 네. 되는 아파트를 추천을 드릴 거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여유자금 3억을 갖고 서울 내에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네. 지금 현재 재개발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진행 상황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동의율도 70%가 훨씬 넘고 지금 현재도 구역을 신청해달라고 구역 신청까지 네. 들어가 있는 그래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전세를 끼고 하면은 3억 정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재개발 가능성이 많이 생긴 지역이네요. 거의 이제 이거는 저는 시간의 문제지 거의 네.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70%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지역이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해드릴 건데 네.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드릴 곳은 평촌역에서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네. 한가람 신라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한가람 신라 아파트가 1068세대나 되는 대단지입니다. 1000세대가 넘고요. 네. 여기에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가 방 3개짜리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 평촌 같은 경우는 여기 범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1, 2단지와 우성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가격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위쪽에 바람이 조금은 덜 불었는데 네. 이 아파트가 한 8억 정도면은 전세를 대출을 끼고 사놓을 만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광명역 사거리 역에서 가깝고 초역세권에 있는 단지인데요. 네.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이 둘레가 전체가 다 광명 뉴타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네.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인데 이 광명 한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00%대다 보니까 네. 재건축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23평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방 3개짜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한진 같은 경우는 1600세대가 넘는 대단히 큰 대단지예요. 이 아파트도 한 8억 정도면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24평하고 23평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30평대 정도를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추가 부담금을 내더라도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와 어우러져서 높은 가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를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나머지 이제 3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 불광역이 네. 그러니까 연신내역과 한정거장이고 독바이역과 한정거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신내역에는 GTX가 들어서고 그렇죠. 독바이역에는 신분당선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현재도 불광역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자, 이 녹본역과 불광역 사이에 요렇게는 지금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네. 요렇게 불광역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 현재 역세권, 불광역 역세권 개발이라 그래서 고밀 개발로 네. 높은 용적률로 용도 지역 변경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진행 중인데 동의율 자체가 75% 정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미 이제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평구와 협의가 돼서 구역 신청까지 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 절차만 거친다면 구역 지정은 거의 8, 90% 정도는 될 네. 거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 네. 이거는 이제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서는 전혀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어요. 뭐 현금청사 이런 거는 신경 안 써.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 이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하나 사는데 네. 이게 한 6억 정도 하고요.
전세가 한 3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3억 정도로 가능한 그런 네.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네. 거주를 하시는 아파트를 통해서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음. 가치 상승이 동반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작은 자본이지만 거의 확실하게 지금 현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이 덜 반영돼 있는, 근데 물밑에서 진행 또 행정적인 절차가 숨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면 이렇게 NC백화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네. 여기 NC백화점이 이 지역 불광역에 더블 역세권이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네. 여기가 지역의 중심이에요. 아. 그러면 이분도 되도록이면 좀 역세권이나 중심지 가까운 곳에 네네. 요거를 뭐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전세라든지 임대 놓는 것도 좀 수월하실 것 같고. 게다가 이게 네. 지금 재개발이 되면은 네. 이게 3,000세대가 넘는 아주 큰 대단지로 아마 재탄생이 될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네. 랜드마크 아파트로서의 오히려 다른 아파트의 가격을 선도하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눠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기회, 우리 이권대님이 설명한 분당 지역, 네. 뭐 이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좋은 지역에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를 거주를 하시면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생활 인프라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다르지만 광명하고 평촌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 대출을 좀 이용하셔서 네. 두 번째로 여유 자금 갖고 서울 내에서 그것도 교통 요충지와 도심 접근성이 좋고 용산 접근성까지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그것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별도로 더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그동안에 주변 지인들이나 또는 친구분들 모임에서 친구분들하고 좀 격차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힘이 딱 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시고 네. 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조급한 마음에서 섣부른 선택보다는 좀 더 조언을 이제 받으셔서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렇게 늦지 않다. 내년에 오시는 것보다 올해가 훨씬 투자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희망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 정리 잘해서요. 네. 매일 좀 빨리빨리 사연자분한테 예, 사연자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예. 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메일을 주시면은 뭐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든 끝까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